전 민영화 가기 전에 네. 사실 이 얘기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KBS도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데 아까 YTN의 질문을 진행자도 드렸듯이 돌아오시네. 그러면 제가 약간의 뭐 시민의 시선을 일부 대신하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싸가 해야 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민감하지만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MBC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KBS는 그래도 어떻게 싸우고 있고 그 목소리가 보이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단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린 이러고 있어요라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예전 아까도 뭐 마봉춘이 이제 막 있었을 때 거기서 마이크 쥐고 있는 마봉춘의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는. 네. 지금 KBS에서 현장에선 사라졌어도 KBS에 괜찮은 사람들이 어딘가 우리한테 여기서 쫓겨났지만 또는 잘 못하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또는 우리하고 호응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네. 이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 그다음에 보여주는 것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보면 교섭노조가 언론노조가 이제 제일 큰 언론노조 본부가 제일 큰 데긴 해서 여전히 교섭노조지만 이른바 가치노조가 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가치노조가 포방한 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른바 제일 핵심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하지 않겠다. 저는 그 말을 쓴 게 좀 참 많은 걸 대변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만들어진 말인지도 물론 잘 역사성도 모르면서 물론 하는 말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저는 KBS 내부에서의 미래의 가늠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이와 같은 노조를 만들었으며 내부에서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고민 내지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 저는 사실 이게 좀 궁금했고 약간 말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 뭐 다른 노조여서 제가 또 다른 노조 얘기를 너무 내밀하게 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긴 한데 저희도 사실 이제 저희 노조에 계셨던 분들도 상당 부분 이 노조로 네. 합류하셨어요. 지금 근데 숫자로만 보면 한 300 정도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300명 정도. 300명 정도면 KBS 안에서의 어떤 포션 정도냐면 전체 직원이 저희가 한 4,400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 중에 300이니까 한 10% 좀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2,300 정도, 그리고 저쪽 그 기업 노조라고 KBS 노동조합, 보수 성향의 노동조합이죠. 거기가 대략 한 700, 800 정도 되고, 그 나머지도 한 1,000명 정도가 남아요. 그런 분이 무노조. 그러니까 KBS는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가치노조 말씀을 하셔서 그 300명 정도에서 저희도 이게 폭발력을 가져가면 그걸 되게 예의주시했는데 일단은 정체적이고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느낌. 그러면서 이게 위기 상황이 다시 오니까 네. 우리 노조로 다시 회귀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다. 그래서 그건 좀 고무적이기는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쪽 노조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은 2달 동안 박민 사장 이후에 많은 이슈들이 벌어졌습니까? 내부의 문제들도 있었고 이게 밖으로 보여지는 막 그 제작 자율성, 공정성 문제들이 엄청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입장문이라는 걸 낸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 세력화하지 않겠다는 네. 그 지향점을 되게 잘 실현하고 있어요. 근데 노동조합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무색무취. 이게 왜냐하면 그 오해하고 있는 안에서도 거죠. 네. 논란이 일고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 이제 뭐 내는 것들도 되게 이게 무색무취한 어떤 좀 것들이 많이 읽히는 그런 성명들을 지금 내고 있고 내부에서는 그래서 그게 뭐 상당한 지금 뭐 원심력을 막 발휘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쪽으로의 이게 구심력이 모이는 느낌들이 KBS 내부에서는 훨씬 더 강해서 저희 조합에도 조금 실망해서 나갔던 분들이 오히려 재가입하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사실 그런 것들도 뭐 규약 규칙이 있지만 좀 최대한 빨리 해서 과반 노조가 되면 훨씬 싸움하기 쉽거든요. 노조가 힘이 있어요 여전히. 네. 네. 노동조합은 힘이 그렇죠. 있고 네. 그 노동조합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사실 그 싸움 자체도 뭐 100 들여야 될 거 10만 들여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금 작업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박민 사장이 어떤 정말 그 비민주적이고 내부의 어떤 단체 협약을 대놓고 위반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같이 노조도 같이 항의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것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것도 것들도 다 약간 거의 저리 정치적이라고. 길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들이 보면 조금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슈퍼챗은 유러브미님께서 아. 오윤혜님 건강 잘 챙기세요 하시면서 청부 스포츠다. 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 너무 건강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내부의 목소리를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역시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BC 내부 뭐 MBC 로비에는 안 보던 화면이 보이더라고요. 아, 예. MBC 로비에 이렇게 가면은 원래 그 모니터에 뭐 그런 거 없었는데 뭐지 제3노조? 제3노조가 이제 내부의 불공정 방송을 네. 모니터하겠다고 1층 지켜보고 로비에 있다. 네. 모니터를 설치하고 그걸 계속해서 이제 뭐 교체하겠다라고 예. 지금 하고 있어서 네. KBS에서 저희가- 재미 봤던 거 계속 하려는 네. 거죠. 내부 이제 규정상 약간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측이랑 약간 계속 좀 논의하고 있는 네. 그런 단계.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게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공정성이란 것을 약간 진영 대 진영의 프레임처럼 좀 바뀌어서 사실 옳고 그름이 있는 문제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공정하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이 공정한 건 전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쪽은 이거는 뭔가 좌파의 공정성, 자기들은 또 우파의 공정성이라고도 안 해요. 자기들이 공정하고 여기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는 건데 그게 약간 오디오처럼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틀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여튼 그쪽에서 끊임없이 공정성 프레임을 문제 삼으면서 외부로 이슈화 시키고 있는 건데 하여튼 저희가 뭐 조합원 숫자나 이런 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내부 구성원에서는 저희 조합원이 한 1,100에 가까운 숫자고 저쪽 조합원이 100여 명 있는 거여서 거의 MBC 내부 10배 구성원 차이네요. 거의. 최근에 정확한 숫자를 사실 확인은 못했지만 예, 거의 한 10배 가까운 수준이어서 네. MBC 내부는 아직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알겠습니다. YTN이나 TBS도 내부 얘기할 얘기 있나요? YTN은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저희는 뭐 가치 노조 이런 거는 없고 대단히 정치적인 제2노조가 하나 있긴 해요. 뭐 이동관을 방송 개혁의 적임자라고 표현한다든가 민영화를 두 팔 벌려 환영한다든가 선한 자본이여 오라 막 이런 적극적이네. 성명까지 쓰는 아, 네. 그런 노조가 있긴 한데 이 인원수가 압도적으로 언론 노조가 많아요. 한 7대1 정도로 많고 YTN 구성원의 대다수는 언론 노조에 속해 있고요. 네. 그래서 내부 분위기는 뭐 비교적 MBC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이게 되게 소수임에도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어떤 식이냐면 내부에 이제 제3노조가 MBC의 어떤 뭐 불공정성을 막 이제 내부에서 막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국민의힘에서 받아요. 그리고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MBC의 제3노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한 예전에 보도본부장 했던 적폐 시절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보도를 망가뜨렸던 보도본부장이었던 사람이 거기 뭐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고 MBC 당시에 사장 그 적폐 경영진의 핵심인 김장겸이라는 사람이 국힘에서 가짜뉴스 무슨 TF 단장을 하고 있어요. 네. 권재홍이란 당시에 이제 부사장까지 했던 사람은 선거방송 심의위에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부산 지역의 특정 지역의 어떤 지역사 사장을 그 당시 이명박근혜 정권을 했던 사람은 지금 방통심의위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제기하면 외부에 이제 그 공정언론 무슨 국민연대인지 하는 그들이 다 포함된 그 단체에서 또 민원을 넣고 국힘도 민원을 넣고 그 심의를 여기서 같이 활동했던 그 MBC 불공정 뉴스를 앞장서 만들었던 사람들이 방통심의위에서 선거방송 심의하고 일반 심의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냥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MBC의 제3노조나 YTN에 있는 그 제2노조나 사냥개예요. 막 가서 막 가서 지져. 그러면 아 저기 마녀가 있다. 그래서 방심위가 나서고 방통위가 나서고 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드는 거지. 저는 노동조합이라고 보지 않아요. 무슨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본 적 없고요. 네. 저희도 이게 뭐 선명하게 뭐 반대편에 있는 전선에 있는 어떤 그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혹은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그 세력들이 하나의 세력이 아니에요. 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로 얽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권을 어찌됐거나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권 카르텔이야. 근데 수십 년 문제만 해도 그 사냥개들이 짖었던 거예요. 처음에 네. 내부의 구성원들도 있었죠. KBS 내부의 구성원들이면서도 그런 것들을 서스럼 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그러면 정권이 받고 국무총리가 그걸 받아서 얘기를 하고 방통의 일련의 흐름들이라는 게 쭉 있었단 말이죠. 이게 갑자기 진짜 막 떨어진 건 아니고. 네. 되게 무자격인 분들이 그렇게 소수의 권력을 누리는 방법을 안 거예요. 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내가 차지할 자리를 누군가 딴 사람 찾으면 더 싫어하죠.
그래가지고 되게 이상한 사람들로 이제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당분간은 어떤 아마 이게 계속 기승을 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효능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근데 대신 이게 끊임없이 소수이고 사실은 각 방송사의 핵심이 되는 어떤 그 가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그 다수는 이런 소수의 어떤 압제에 의해서 되게 억눌려 있고, 그래서 우리는 노조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단체협약이 됐건 뭐가 됐건 최선의 제도적이고 기타의 싸움들을 하고 있다. 이게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언론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네네. 집단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유튜브 보셨군요. 예. 제가 여기 최 교수님이 아니어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침묵하는 다수가 시끄러운 소수에게 피해보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부끄러우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